김주혁의 현대시 백선 묶어 읽기. 이번 시간은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는 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이란 제재는 시 속에 참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같은 제재를 두고 시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나를 이렇게 묶어보면,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 참 시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좀 다양하게 그지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이라는 게 흰색의 눈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고, 차가운 눈의 속성에 기대는 경우도 있고, 무엇을 다 덮어주는 대상으로서의 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자체로 아름답다 이런 것에 주목하게 되는데, 눈은 문학에 등장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나오기도 하지만 차가운 시련의 의미로 등장하기도 해서 참 다양한 이미지를 지닙니다. 대시인인 김수영 시인은 눈을 보고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눈, 김수영.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덜어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비슷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시도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기침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 젊은 시인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머리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의 경우는 눈을 보고 머리로 받아들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보고 눈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눈이 뭐 희다든가 평화롭다든가 차다든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눈이 살아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드물지요. 이 시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점층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이 살아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은 지상에 내리면 금방 녹는 그런 자연물이죠. 그런데 날이 추우면 눈이 쌓여서 녹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날 눈이 쌓여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상에 내려서 온도만 조금 올라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사라짐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인은 그 다음날 눈이 반짝이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녹기 쉬운 그런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큰 자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녹기 쉬운 그 눈도 녹지 않고 살아있다면 인간은 어때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인간의 깨어있는 의식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우리 인간이 깨어있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깨어있는 의식이 없으면 죽은 삶과 마찬가지고 그것은 눈보다도 못한 삶이다. 이런 자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는 의식을 누구에게 기대하게 되느냐? 그러면
기침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젊은 시인에게 특히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처럼 살아있기 위해서는 기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침은 가래를 뱉는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기침을 하고 고인 가슴에 가래를 뱉게 되면 그럼 눈처럼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발견한 이미지는 살아있다는 생명의 이미지고 눈처럼 가래를 뱉고 깨끗해지지 않은 뜻이니까 깨끗한 순수의 이미지로 눈의 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도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의 처음 시작은 기침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사극 같은 데도 보면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못마땅함을 기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뜻을 담고 있지 않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시작이 기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용기를 갖지 못하고 그것을 참고만 있으면 가슴속에 가래가 돼서 남겠죠. 그러면 눈처럼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녹지 않고 남아있는 눈을 보면서 저렇게 깨끗한 상태가 되려면 더러움이 없어야 되고 더러움이 없으려면 가래를 뱉어내야 되고 가래를 뱉어내려면 부당함을 꾹 참고 있지 말고 그것을 밖으로 기침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눈처럼 녹기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것처럼 영혼과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죽음, 두려움 이런 것을 잊고 기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자, 깨어있는 의식을 갖자 이렇게 시인은 생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뭐 서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기보다는 눈을 보면서 우리의 젊은 시인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시인이면 적어도 뭔가 더러움이 있으면 그것을 꼭 참고 견디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각성을 촉구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나는 안 할 테니까 젊은 시인들이 해라 이런 책임 회피가 아니라 그 젊은 시인에 대해서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다짐의 소리라고도 읽혀집니다. 이 시는 내리는 눈을 보면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낸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젊다 못해서 어릴지도 모르고 또 꼭 시를 읊어야지만 시인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순수한 상태에서는 그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젊음이나 어린 시기에 부여된 책임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지욱이었습니다.